네, 지금 녹화가 지금 시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시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적 시민성을 위한 다양한 하위 목표 논의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 가치, 기능의 습득 되어 있는데요. 모든 학생이 자문화, 주류문화, 타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언어 문화라고 한다면 백인 사람들과 흑인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언어만 배우는 것에 끝나지 않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타 문화의 맥락을 이해해야 할 것이고 가치가 달라질 것이고 다문화적 지식을 가짐으로써 다문화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는 기능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배운다고 할 때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여러분 배울 수가 있죠. 네,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고 할 때 언어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지만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이고요. 언어를 배우면 다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있는 가치도 배우게 되고 더 나아가서 지식도 쌓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울 때 여러 가지를 사실 언어만 배우는 것은 한꺼번에 배우는 것이죠. 영어를 잘하고 싶습니까? 영어 문화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영어 문화를 모르면 영어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이것은 뭐냐면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의 교수 학습 프로그램의 목표인데 여기서 여러분 정체성, 그 다음에 다양성, 평등정의, 시민성, 문화창조성. 그래서 지식의 측면에서 본다면 정체성에 대해서는 문화적 맥락에서 활동하는 문화적 존재로서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당연히 이해가 될 것이고 평등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인권, 평화, 화합, 평등, 정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고 시민성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주의의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양성 측면에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고 다양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평등 정의의 측면에서 본다면 문화 간 갈등과 충돌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시민성의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고 함께 살기 위한 새로운 능력과 상대주의적 태도의 발전에 있습니다. 문화 창조성을 본다고 한다면
새로운 문화를 재창조할 수 있는 창의력을 기르는 것이죠. 가치 및 태도를 본다고 한다면 자문화에 대한 정체성, 타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 관심, 다양성의 측면에서, 평등정의 측면에서 타문화, 타인의 권리 존중, 시민성에 본다면 국제사회 기여하고는 함께 사는 마음 하며,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낫네요. 역시. 네, 이렇게 봐보시죠. 자, 보시면 정체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지식과 기능과 가치 및 태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정체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식은 문화적 맥락에서 활동하는 문화적 존재로서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능적 측면에서 본다면 없고요. 가치 및 태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아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죠. 다양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지식을 보면 타문화에 대한 이해이고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기능적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고 다양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가치 및 태도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타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평등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식은 인권이나 평화나 화합이나 평등이나 정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고요. 기능적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화 간 갈등과 충돌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가치 및 태도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시민성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주의의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고, 지식의 측면에서는 기능적 측면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면서 함께 살기 위한 새로운 능력과 상대주의적 태도의 발전에 있습니다. 가치 및 태도에 본다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문화 창조성으로 본다면 지식은 없고요. 기능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문화를 재창조할 수 있는 창의력을 갖는 것이고, 가치 및 태도는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의 교수 학습 프로그램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보시면 다국어 자료실, 프로그램 안내, 다문화 체험교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 보면 다문화 국가 페스티벌, 멀티컬처럴 페스티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다양한 여러분들은 이건 인천광역시 미추홀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뭡니까? 안전도시공사입니까? 인천도시공사입니까? 여기 보시면 인천도시공사와 함께하는 다문화 국가 페스티벌, 멀티컬처럴 페스티벌 2013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록달록 무지개빛 친구나라, 캄보디아, 우즈벡, 베트남, 미국, 터키, 호주, 어쨌거나 이러한 색깔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포스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다문화 사람들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문화의 관점만을 견지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하려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문화 상대주의, 모든 문화는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절대적인 문화는 없고 절대선의 문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화가 좋다, 너 문화는 나쁜 문화야,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바로 입장 바꾸기라고 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다른 문화의 시각으로 나의 문화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입장 바꾸기. 우선 다른 문화의 시각으로 나의 문화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더불어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을 취하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존중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을 취하게 되면 좋은 것이 뭐냐면 다양한 다문화가 있으면 다양한 문화,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이해, 그 다음에 긍정적 이해, 그 다음에 존중, 문화에 대한 존중, 그리고 새로운 인식,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이제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화 상대주의 그러면 어떤 문화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문화에 대하여 완전히 그러면 완전히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그 문화를 바라볼 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판적 상황화가 필요한데 비판적으로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문화를 바라볼 때 그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분 반드시 bad와 different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문화를 바라볼 때 어떤 것이 bad, 나쁜 것인지 어떤 것이 different,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다른 것은 다 나쁜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안 됩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소수 집단에 대한 주류 집단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거둬야 된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다문화 가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무엇을 없애야 된다고요? 편견과 차별을 없애야 된다. 여기 보시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여러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8명 중에 1명이 다문화 학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미 성찰 과정으로 문화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의미 성찰 과정으로 문화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여기서 문화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에 비추어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다문화 사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그게 뭐냐? 첫째는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 역시 사회적 의미작용으로 인해 구성된 사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먼저 문화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에 비추어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되면
다문화 사회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 역시 사회적 의미작용으로 인해 구성된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요. 둘째는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의미화의 실천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는 그냥 우리의 사회적 산물이에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고정이 아닙니다. 불변이 아닙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사회적 의미에 작용이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타 문화도 똑같이 그들의 사회적 의미 작용으로 인해 구성된 또 다른 산물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를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의미와의 실천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성찰하는 과정으로 문화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평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입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데요. 진정한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적합한 교수 방법과 교육 내용을 적용하는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평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평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류 집단의 문화적 특성이나 이에 기반한 지식만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 문화 집단에게 유용한 지식도 공식적인 학교 교육의 내용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소수 문화 집단에게 유용한 지식도 공식적인 학교 교육의 내용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소수 문화 집단의 언어를 주류 사회의 언어와 같이 사용하게 하거나 학습하도록 하는 이중 언어 교육 역시 다문화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문화 교육에 보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 그 학교에 베트남 학생 아이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방과 후 교실을 통해서 베트남 부모가 와서 그중에 교사 출신이 있다면 더 좋고요. 와서 그 베트남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베트남 언어를 강의하기도 하지요. 네, 교육시키기도 합니다. 그러한 교육의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1회 다문화 가정자녀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에서 다양성을 이해하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 이게 2013년도에 이미 있었던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항상 이 정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 정리하자면 소수 문화 집단에게 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는 등의
다문화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소수문화 집단, 소수자, 소수 집단, 소수문화 집단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의 평등한 기회 제공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두 번째,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 내용, 세 번째,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 방법,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하는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문화 교육의 목표로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의 문화의 이해, 그리고 소수문화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애기, 그리고 의미 성찰의 과정으로서 문화 이해하기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문화 교육의 목표로서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첫 번째 문화의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수문화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애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의미 성찰의 과정으로서 문화 이해하기, 편견과 차별 없애기, 이것만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 이해하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어요. 다문화 교육의 목표로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다문화 사회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문화 사회로 갈 것입니다. 이미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면서 함께 더불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함께 더불어 잘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더불어 잘 살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다문화 교육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다문화 교육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어릴 때부터 더불어 함께 계속 나오죠. 편견과 차별 없이 문화를 이해하고 계속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런 다문화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문화 교육 너무도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다문화 교육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다문화 교육의 평등한 기회, 정말 소수문화 집단에게 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교육이 잘못되면 우리는 그 다문화 아이들을 여러분 미래의 사회의 큰 문제의 사람을 길러내는 문제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올바르게 다문화 교육이 잘 진행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위험성들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대폭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문화 국가로서 바르게 그리고 지금 유럽이 겪고 있는 그런 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냐고 평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수업 들으라고 아주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